자, 그러면 다음 장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분이에요. 누구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코페르니쿠스예요. 그러면 시간대로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전에 다시 한번 앞으로 돌릴게요. 앞으로 이렇게 보면은 기원전 384년대예요. 그렇죠? 기원전 300년대예요. 그런데 가운데는 뻥 띄고 그리고 나서 여기 코페르니쿠스를 보게 되면은 1500년대로 왔어. 1400년대부터 1500년대로 이렇게 왔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은 실제 서양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아쉽게도 우리는 지금 과학사를 배울 때 서양 역사가 주축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할 때 그쪽을 좀 따라가면서 이렇게 배우게 돼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더 양해를 하고, 그러니까 동양과학사나 이런 것도 실제는 많이 연구 개발이 돼야 돼요. 근데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출발은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 서양 역사의 흐름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전에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조금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 전 300년경 분이고,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드디어 1500년대로 왔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그만큼 세월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서양 역사에서는. 맞아요. 이때는 거의 발전한 게 거의 없어요. 이때 과학이나 자연과학의 주도권은 서양에서 아랍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아랍 쪽에서 훨씬 더 많은 업적이 있어요. 그리고 뻥 뛰었다가 드디어 인간 지성의 개벽이 일어나요. 그 개벽을 이끌었던 분이 바로 여기 있는 코페르니쿠스예요. 여러분들도 코페르니쿠스는 정말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그렇게 가장 중요했을까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맞아요. 여기 유명한 질문이 있죠. 지구가 누나, 태양이 누나. 바로 그 문제인 거예요. 이랬을 때 서양 역사 관점에서 본다면 코페르니쿠스 전까지 지구가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이 전까지는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서양 역사, 서양 과학 발달사에서 보게 되면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여기에는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이 분 자체가 그렇지가 않고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장을 반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는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세계관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여기 코페르니쿠스가 반대 주장을 한 거예요. 태양이 고정되어 있고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바로 이렇게 지동설을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발칵 뒤집혀요. 그런데 이 사고 자체는 어떻게 이어져 온 거냐면 실제는 앞에서 나왔던 아리스토텔레스나 프톨레마이오스 주장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거예요. 특히 프톨레마이오스가 알마게스트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에서 바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라고 하는 그런 우주관을 만들어내요. 그랬는데 이거를 코페르니쿠스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책, 천국의 회전에 관하여 라고 써있잖아요. 이 천국의 회전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이 저수를 통해서 반대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인간 과학사의 거의 번역이에요. 혁명 같은 사건이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만큼 중요했을까요? 제가 조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했듯이 우주에 대한 인류의 이해를 바꾸는 사고가 바로 여기 있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이해를 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고, 그리고 여기 천국의 회전에 관하여 라고 하는 거는 이분이 저술을 했던 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동설을 처음으로 주장했던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언제 발간이 되어 있을까요? 발간이 되었을까요? 연도가 몇 년도에 발간됐을까요? 이 책이 발간된 연도는 바로 요해예요. 1543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코페르니쿠스가 돌아가시던 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겠죠?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코페르니쿠스가 유언을 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지구가 도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책으로 써놓고 나서 자기가 죽는 해 발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유언을 해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돌아가시던 해에 바로 천국의 회전에 관하여 라고 하는 게 세상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당시에 사고관의 세계관과 안 맞기 때문에 금소로 지정이 돼요. 금소로 지정돼서 쭉 내려오다가 1700년동에 1758년에 금서에서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책 자체가 주는 의미가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관을 완전히 바꾸는, 다시 말해서 변혁이에요. 혁명이에요.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세계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자연으로 돌린 거예요. 바로 자연 자체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개념 자체를 바꾸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코페르니쿠스의 업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코페르니쿠스의 업적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뒤에는 어떻게 논리가 전개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들을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쪽의 업적을 이어받아서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더 발전시킨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는 그쪽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분들 중에 가장 선두권자가 누구였냐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이분이었어요. 여기 혹시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분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물리학을 배웠던 또는 과학을 배웠던 또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와서 일반 물리학을 배우게 되면은 아마 케플러라고 하는 분하고 친숙할 거예요. 왜냐면 항상 뉴턴의 업적을 배우기 전에 케플러의 분의 이분의 업적이 먼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시대순위 그렇게 된 거예요. 코페르니쿠스가 자기가 돌아가시던 해에 천구에 회전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잘 안 믿어요. 왜 그랬냐면 여기에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경험적 자유를 바탕으로 자연을 분류를 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요한 업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분은 그런 근거가 될 만한 경험적 자료가 부족했어요. 그랬는데 상황이 바로 여기에 요하네스 케플러로 오게 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면 요하네스 케플러 바로 앞에 먼저 선형적 연구를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티코 브라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티코 브라헤가 자기 거의 평생에 걸쳐서 약 20년 동안에 걸쳐서 어떻게 하냐면 밤에 잠도 안 자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뭐가 눈이에요. 눈으로 밤하늘의 별의 위치를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아직 갈릴레이나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망원경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티코 브라헤라고 하는 여기 케플러의 거의 스승 같은 존재예요. 스승이 밤새도록 밤하늘을 보면서 수십 년 동안 별들의 위치를 다 기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얻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분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천재 물리학자였던 여기에는 요하네스 케플러를 불러와요. 그래서 그 많은 자료를 다 케플러한테 주고 너가 한번 분석을 해봐라 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케플러가 다시 7, 8년에 걸쳐서 그 자료를 분석을 해서 세 가지 법칙으로 만들어내요. 그 세 가지 법칙이 뭐냐면은 타원궤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지구가 도는 게 확실한 거예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확실한데, 그런데 정확하게 원을 그리고 도는 게 아니라 타원궤도를 거의 찌그러져서 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 관측에 의하면 20률이라고 하잖아요. 타원에 찌그러진 정도. 근데 그 20률 자체가 엄청나게 크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길쭉하지가 않아요. 거의 원에는 가까운데 어쨌든 간에 원은 아니고 타원으로 돈다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로 발표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긴 도는 거예요. 도는데 태양에 가까워지면은 갑자기 지구가 속도를 빨리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같다라고 하는 게 면적 속도 법칙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요. 주기의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 만약에 지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구가 여기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 주기라고 하잖아요. 이 주기가 거기에 보면은 장축의 반지름과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걸 발표를 해요. 그래서 주기의 제곱이 장축의 세제곱과 비례한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케플러의 3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과학사 시간이니까 물리적으로 이런 걸 다룰 게 아니에요. 물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원리와 법칙 그리고 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렇게 요하네스 케플러가 티코 브라헤의 업적을 이어받아서 코페르니쿠스가 주장을 했던 지동설을 드디어 어떻게 해요? 맞아요.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세 가지 법칙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면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을 했던 또는 창시를 했던 경험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코페르니쿠스가 주장을 했던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거를 세 가지 법칙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바로 이때부터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실제 자료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 사고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인간이 완전하게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사고관을 부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을 드디어 얻을, 그리고 그걸 이해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 뒤에 정말로 이제 천재들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갈릴레이나 뉴턴이나, 그리고 맥스웰 패러데이, 그리고 아인슈타인, 그리고 닐스 보어 등이 이 뒤에 현대과학을 이끌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잠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과학사라고 하는 전체 흐름을, 수천 년 동안의 인간의 지식을 흐름을 이해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한번 멋있게 한번 여러분들 인생을 개척할 꿈을 한번 키워보죠. 자, 그러면 열심히들 들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